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국어 문법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근, 접사, 어간, 어미 너무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 그런데요. 이 개념이 제대로 딱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고 많은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국어 문법의 기본기를 다져주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2028학년도 변화하는 수능부터는요. 뭐가 중요해졌어요? 그렇지. 국어 문법이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고1 학생들은요. 더더욱 중요하고요. 현재 고2, 고3 학생들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내가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개념 바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제가 이 순서로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누가 짝꿍인가 했을 때 어근 하면 접사랑 짝지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간 하면은 어미랑 짝지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문법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근이라는 건요. 단어를 형성할 때 하는 말이야. 이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요. 접사는요. 접해 있는 거거든. 자, 이 어근에 달라붙어서 그 뜻을 제한해주는 단어의 주변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어도 있고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지는 단어도 있고요. 어근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간과 어미는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요 부분 용언이 활용할 때라는 게 중요해요. 용언이 뭐죠?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는 무조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 이거 누가 모르니? 맞죠? 이게요, 모든 문법 서적에 나와 있는 기본 줄글로 표현된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걸 나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무 잘 봐주세요. 이 나무가요, 단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나무의 핵심, 생명과도 같은 것 뭘까요? 뿌리겠죠. 뿌리가 제대로 잘 박혀 있으면 사실 이 나무는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요, 여기 아래쪽에 뿌리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뿌리를요, 우리는 단어의 뿌리다, 뿌리 근자를 써서요, 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만들어질 때 정말 이 뿌리처럼 아주 중요한 생명체와도 같은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뿌리 옆에요, 나무 뿌리 옆에 이렇게 바싹 접해가지고 영양분을 부여해주는 아이들 있지. 사실은 양분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양분이 있으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겠죠. 자, 바로 어근 옆에 이렇게 바싹 접해 있어. 그래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 그걸 우리는 접해 있어, 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나무의 지하 세계의 얘기입니다. 자, 이 나무의 뿌리 세계의 얘기라는 거야. 자, 뿌리 세계는요, 단어의 차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단어 형성의 차원으로 말을 할 때는 이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 어근, 주변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접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 뿌리가요, 영양분을 쭉 빨아 올립니다. 자, 양분을 쭉 빨아 올려서 굵은 나무 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줄기 옆에는 이렇게 잔 가지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여기에 바람이 한번 휙휙 붑니다. 어떻게 될까요? 잔 가지는요, 툭툭툭 쉽게 꺾여요. 꺾여도 괜찮아. 왜요? 꺾이면요, 거기에 또다시 납니다. 맞지?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이 위쪽 세 개의 이야기가 바로 용언의 세계입니다. 용언 뭐라고요? 동사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용언은요. 줄기와도 같은 아이가 있어. 절대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아.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 걸 우리는 줄기 간자를 써서요. 어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 꼬리 부분의 끝에 달라붙어서 쉽게 꺾이고 다시 나고 꺾이고 다시 나고 그런 아이를 꼬리 밑자를 써서요.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윗세계, 나무의 윗세계 아이들을요. 용언세계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가집니다. 자, 어간과 어미가요. 항상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이 단어가 용언이야. 용언이 모양을 바꾸면서 활용할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먹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먹다는 용언이죠. 자, 이제 용언 세계는 어간과 어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요, 활용시켜 보겠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자.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다, 고, 은이, 자와 같이 변하는 부분을 꼬리 밑자를 써서 꼬리 부분에 달라붙었어.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어렵죠? 좋아.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뜨다. 이거 용언이야 아니야? 용언 맞죠? 그러면 용언 세계인 어간과 어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활용을 시켜볼까요? 뜨다, 뜨고, 뜨니. 뭐야? 그렇지.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하는 부분 다 여기를 어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우리 뜨다에 치를 붙여서요. 눈을 치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위로 향하게 이런 의미를 덧붙여주는데 어쨌든 치뜨다 이것도 하나의 단어야. 용언이죠. 다로 끝나잖아, 기본형이. 자, 그러면 용언이야.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좋아. 그러면 활용시켜 보세요. 눈을 치뜨다. 눈을 치뜨고, 눈을 치뜨니, 눈을 치떠서. 맞아요? 오케이.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치뜨까지가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고, 은이가 달라붙는 이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오호! 자, 어간과 어미 별로 안 어렵네. 그럼 이제 제가 퀴즈 낼게요. 먹이,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 보시오. 안 되죠,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먹이는요, 명사죠. 용언이 아니잖아. 그래서 용언이 아닌 것은 어간과 어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 자, 이제 지금 존재하는 뜨다, 치뜨다, 먹다, 먹이는 모두 다 뭐다? 단어 맞아요? 맞죠? 단어죠. 자, 단어라면 어근과 접사 이 지하 세계로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제가 색을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그러면 단어는요, 이제 단어 형성 차원으로 한번 얘기해봐. 즉, 이 단어가 어근과 접사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뜨다를 먼저 해볼까요? 뜨다의 핵심적인 의미, 중심 부분은 뜨가 갖고 있잖아. 뜨,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뜨를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어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네요. 어디에도 파생 접사가 없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파생 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간, 뜨와 어간과 어근, 단어 차원에서는 어근도 뜨야. 어간과 어근이 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제 치뜨다야. 자, 봐. 치뜨다를요, 지금 우리가 어간, 어미로 구분을 했는데 이 아이를 단어 형성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치뜨다의 핵심도요, 위로 뜨든 어떻게 뜨든 일단 뜬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뜨가 중심 부분을 담당해요. 이 단어에서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뜨라는 거죠. 그래서 치뜨다의
뜨가 어근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 다는 어미니까 떼놓고요. 접사가 뭐냐는 거지. 어근 바로 앞에 달라붙어서 치라는 게 딱 달라붙음으로써 위로 향하여, 위로 향하게 라는 의미를 덧붙여주죠. 의미를 제한해 준다고. 뜨긴 뜨는데 위로 향하여 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이 치를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하죠. 접사 중에서도 앞에 오는 걸 우리는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는 걸 접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안 어렵죠? 그러면 치뜨다라는 것은 어가는 치뜨이고요. 어가는 치뜨고요. 어근은 뭐다? 뜨네. 맞죠? 그리고 접두사는 뭐다? 치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 단어는 어간과 어근이 다르네. 끝났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자, 이제 먹다는 아주 쉽죠? 먹다도 어간과 어근이 같아요. 단어 차원으로 얘기하면 접사, 파생 접사 없이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먹이는요. 얘는 명사였어. 맞죠? 근데 여러분, 먹이 아까 전에 어간 어미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왜요? 얘는 용언이 아니니까. 그런데 단어 차원으로는요, 어근 접사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먹다 말고 먹이. 여기서요, 핵심적인 의미는 역시나 먹는다는 게 핵심적인 의미야. 맞죠? 그래서 이 먹을요,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때 요 이는 뭔가요? 우리가 파생접사라고 했잖아. 접사의 본 이름은 파생접사인데요. 요 이라는 아이가 명사로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야. 근데 접사 중에 뒤에 달라붙었으니까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먹이라는 단어는 어근 먹과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다, 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일단 용언이냐 아니냐.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얘네 셋 다 용언이야. 어간 어미 나눠볼까요? 밥다 받고 밟으니 이게 어간이야. 밟히다, 이거 어간 어미 나눠볼까요? 밟히다, 밟히고, 그렇지. 밟히까지가 어간이야. 자,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니, 오케이. 짓밟히까지가 어간이야.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접사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접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밥다에 접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밥다에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네. 어근 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밟히다는요 뭡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밟는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밟이 어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바싹 따라 붙었죠. 이때 이 히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밥다에다가 히가 딱 달라붙으니까 오 당했어. 당한다는 의미를 덧붙여주죠. 그래서 접사 중에서도요.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비동파생 접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짓밟히다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어간은 짓밟히까지였는데 단어 형성 차원에서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일단 얘도요. 밟는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근이겠죠. 자, 어근 앞에 붙는 짓. 얘는요. 뭐야? 접두사가 되고요. 어근 뒤에 붙는 히. 얘는 뭐예요? 접미사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적용까지 충분히 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 차원이고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활용 차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 개념만 제대로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합성어, 파생어 구분 훨씬 쉽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음운 변동 현상의 특별한 점들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짠! 오늘 쌤서희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같이 나눴던 이 개념들은요, 최서희의 국어 단판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EBS 강의를 통해서도 깊이 있는 예시들 보충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